안녕하세요. 저는 58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사실 너무 아프고 슬픈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제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라서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 후 집안일에 매달리며 자녀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지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작은 기적 같은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푸들 강아지였어요. 그 당시 저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가정에서도 마음이 힘든 상태였지요. 늘 무기력하게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리리는 그저 귀여운 반려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리리와 함께 살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리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존재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리리는 정말 작고 어찌 보면 그저 예쁜 외모만 가진 강아지였죠. 그날 저는 정말 지쳐 있었고 그저 무작정 친구가 주선한 이 강아지를 데려가게 된 거였어요. 처음 리리를 봤을 땐 그저 귀엽다고 생각했고 잠시 제 옆에서 웃음을 줄 수 있는 존재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리리는 제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왔어요. 리리를 데려온 첫날 밤이었지요. 그 작은 녀석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마냥 웃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리리가 저에게 다가와 사람처럼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 작은 손길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쩌면 그게 리리가 저에게 보낸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리리의 손길을 받으면서 저는 비로소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었죠. 그 작은 존재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는 게 그때의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리리는 저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기쁨이었죠. 그때까지는 사실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었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가정을 떠나고 남편은 바쁜 일로 항상 집에 없는 날이 많았죠. 그랬던 저에게 리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제 곁에 있었고 그 아이의 따뜻한 존재감이 제 마음을 채워줬어요. 리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마치 세상이 저와 리리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어요. 비록 작은 몸집의 강아지였지만 리리는 저에게 정말 큰 존재였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리리가 곁에 있으면 그 어떤 고통도 잊을 수 있었어요. 리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이었지요. 그녀의 꼬리 흔들림 하나에 웃음이 나왔고 그 귀여운 얼굴만 봐도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리리는 아직 아기 강아지인데도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리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숨을 헐떡이고 밥도 잘 먹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리리가 선천적인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이렇게 아프다니 저는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리리가 아팠던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 후 저는 리리의 상태를 더 면밀히 살피게 되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고 약을 챙겨 먹이며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도 더 자주 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조금이라도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아졌어요. 리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 않았고 항상 저에게 의지하는 듯한 모습만 보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그저 리리 제발 힘내 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리리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무의미해 보였죠. 일을 하던 일상도 가족들의 일도 그 어떤 것도 리리의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리리는 여전히 저의 곁에서 저를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그 아이의 고통 속에서도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아파졌습니다. 그 아이는 힘들어 보였지만 저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리리가 평소와 다르게 저를 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리리의 눈빛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고 고요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여 저는 리리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리리는 약간 떨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눈빛에서 리리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은 거죠? 리리가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리리는 조용히 제게 시선을 돌리며 그동안 했던 것처럼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저를 위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 엄마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리리의 눈빛 속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리리의 곁에서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리리는 평소처럼 제 옆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리리는 제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밤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리리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저에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리리가 곁에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리리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고요히 잠든 모습으로 누워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휩싸였어요. 리리가 이렇게 조용히 떠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리가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보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눈빛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요한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리리를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리리 제발 살려달라고. 저는 리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고 마음속으로는 리리야,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렴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슬프게도 이미 리리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리리가 제 품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리리야, 너는 이제 아프지 않겠지? 우리 그동안 정말 행복했잖아.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반복하며 저는 리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리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제 품에서 떠나갔어요. 리리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리리는 고통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리리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 거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리리가 떠난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어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리리의 따뜻한 몸짓이 그리워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은 없었어요. 리리의 흔적은 어디에나 남아 있었고 저는 그 흔적을 하나하나 만지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지나간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제가 리리의 장례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현관문 앞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리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말이 되나요? 리리가 살아있다고? 처음에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럴 리 없었죠. 리리는 이미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몸집의 푸들 리리가 제 앞에 서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리의 눈빛은 그동안 제가 본 적 없던 밝은 빛을 내고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제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그 모습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했어요. 리리?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리리는 그대로 제게 다가와 손끝을 핥으며 저를 반겼어요. 그 작은 손길에 제 마음은 또다시 큰 파동을 일으켰죠.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리리는 이제 떠난 존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떠나보낸 리리가 제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어요. 리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때 리리가 조금씩 저를 향해 다가와 몸을 움츠리며 제 무릎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리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 정말 리리 맞아? 어떻게 된 거지? 맞아요. 모두 다 꿈이었어요. 꿈속에서라도 리리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리리는 제가 떠나보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의 기억 속에 언제나 살아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리리가 떠남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했었고 그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죠. 리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리리가 떠났던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다짐했습니다. 리리야, 나는 이제 네가 떠난 게 아니라 네가 영원히 내 곁에 있다는 걸 믿을 거야. 네가 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남은 시간 동안 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리리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리리는 떠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던 거죠. 오늘 밤은 유난히도 우리 리리가 많이 생각나는 저녁이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잊을 수 없는 반려동물이 있으실까요? 그럼 그 사랑스런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추억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